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온라인 체육 수업 체육 진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선생님은 이쪽 강남에 있는 연예인 전문 PT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범 트레이너입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 본인 소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트레이너 김기범이고요. 현재 압구정 로드오에 위치한 PT샵에서 지금 팀S짐이라는 데 소속되어서 트레이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피서울이라는 곳에서 그룹 트레이닝 트레이너도 하고 있고,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모델 아카데미에서 또 이제 학생들과 성인들 대상으로 모델 전문 트레이닝도 교육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항상 집에만 이렇게 있어서 되게 좀 거의 무료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니까 한번 영상 보고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어떠한 전망이 있고 어떠한 고충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 질문지를 저희가 만들어 왔는데요. 이거를 뽑아서 이제 나온 질문을 토대로 이 트레이너 이 범키 선생님이 한번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요즘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 운동 중 범키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홈 트레이닝 운동은 무엇입니까? 일단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는 스쿼트가 될 거예요. 스쿼트. 남녀노소 가장 중요한 하체예요. 하체의 근육은 이제 우리 몸에서 신체의 60%에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체가 기반이 되는 베이직적인 운동이 스쿼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푸시업이에요. 푸시업은 흔히 말해서 팔굽혀펴기죠. 팔굽혀펴기를 하시는데 이제 남자분들은 스탠다드, 이제 가슴이 닿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팔굽혀펴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성분들은 무릎을 대고 하거나 아니면 웨이브로 완전히 엎드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방식으로 웨이브 푸시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플랭크예요. 플랭크. 핸드 플랭크와 엘보우 플랭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코어가 기반이 되면 앉아서 공부할 때도 좀 더 지속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몸에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트레이너 범키 선생님은 이 입담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탁탁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자, 현재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사실 트레이너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꼽자면 첫 번째로는 환자분들이에요. 환자분들. 보통 환자분들은 병원에 가시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처방을 받고 치료는 다 끝났는데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재활 전문 센터나 이제 체형 교정 센터 같은 경우에 너무 가격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운동을 통해서 조금 몸을 복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 가장 심했던 분들은 골반이 이제 좀 무너져 내렸던 분, 그리고 발바닥 아치가 아예 무너져서 상체 전반이 다 틀어지신 분들, 몸이 완전 이제 비대칭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트레이닝을 해서 대회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회 나가시고 나서 나중에 카톡으로 선생님 덕분에 운동을 하면서 많이 몸도 좋아졌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져서 이제 직업을 변경을 하셨대요. 지금 필라테스 지도자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뿌듯했던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센터가 연예인분들을 전문으로 대상으로 하는 센터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공인들이 오시잖아요. 가장 보람 느끼는 거는 그거죠. 사실 어떤 분이 와도 제가 선생님입니다. 대통령님이 오셔도, 뭐 세계적인 스타가 와도, 뭐 흔히 말해서 방탄소년단이 와도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장 보람차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방탄소년단 된 이 대답은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트레이너 범키 선생님의 전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전 말 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팝스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한번 트레이너 이 범키 선생님에 대한 한번 질문인데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정말 솔직하게요? 정말 솔직하게. 믿으실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키가 180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는 성적은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성적은 상위권이었어요. 전교 10등 안에 항상 들었었고 모범생이었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 네. 방과 후에 많이 놀긴 했지만 모범생이었습니다. 네. 예. 끝입니까? 네. 나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렇죠. 학교에서 하는 거는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이게 이 범키 선생님의 이 학창 시절이다 보니까 이거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 사람이 없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현재 이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또는 그러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사실 트레이너 하면서 힘든 거는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들이랑 많이 좀 달라요. 트레이너는 그냥 운동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야, 몸 만들어주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트레이너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지도자의 길이기 때문에 매번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도 많이 생겨요.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도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힘들죠. 상대방이 회원분이 혹은 제가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안 맞을 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면 서로 이제 기분이 많이 상해서 레슨도 진행이 안 되고 운동도 잘 되지 않고 이제 소통적인 문제가 가장 큰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이 체육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좀 많이 돼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소통 방법, 워낙 학생들마다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렵고, 이 트레이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뭐 하나 또 재난 문자가 또 하나 이렇게 날라오네요. 자, 이 트레이너 직업을 갖기 위해 학생 때 혹시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트레이닝 방법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서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헬스장이나 집에서 그 동작들을 따라하면서 정확한 자극점을 찾아내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전달하지 못하면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식과 경험 둘 다 중요해서 스스로 거울 앞에서도 아니면 가족분들 아니면 친구분들에게 그 지도를 하면서 조금 내가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 게 좋은가, 이걸 연습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자, 이어서 또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질문이 조금 그러네요. 자, 어떤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이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성향. 뭐 성향, 성격, 뭐 특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운동을 시켜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부터 이제 육체적인 부분까지 케어를 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지도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회원분이 저에게 레슨비를 내고 여기 계신 장태우 선생님께서 저한테 레슨비를 내고 저한테 PT를,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이 선생님과 저랑 약속을 한 부분에 있어서 아침 9시에 레슨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제가 그 수업에 늦거나 안 나가게 되면 신뢰가 깨지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성실함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 회원이 원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를 최대한 달성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런 좀 활달하면서도 책임감과 성실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순위를 꼽자면 책임감.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 이 사람을 모든 걸 마스터시키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제 질문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현재 트레이너 직업을 갖게 된 이유 또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체육대학에 들어갔죠. 체육대학에 진학을 해서 체대생이 됐는데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넌 체대생이 몸이 왜 그래?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을 하고자 이제 나름 머리를 썼죠. 헬스장에 가서 일을 배우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 몸도 좋아지고 돈도 벌지 않을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연습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했죠. 일단 연습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하고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제 트레이너로 전향을 하기 직전에 이제 회원분들 상담을 하는데 근데 이제 회원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맞으세요? 네, 몸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제 뭐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몸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잘 전달만 하면 됩니다. 지식을 갖추면 되는데 사실상 신뢰도라는 게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좋아야 조금 더 잘 가르쳐주지 않을까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일단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했고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을 만들어서 트레이너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흥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돈을 벌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너를 하게 된 게 가장 주 목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슨을 했던 분이 한 3-4개월 받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가족들과 자식들도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한번 왔었는데 그걸 받고 나서 이게 약간 체육 선생님이 나중에 졸업한 학생이 찾아와서 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라고 선생님 생각나서 찾아왔다 이런 느낌인가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그냥 트레이너 생활을 쭉 했던 것 같아요. 트레이너로서의 목표도 생기고 더 다양한 사람을 지도하겠다는 목표도 생기고 그래서 트레이너를 지속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원인은 말라서 시작했다. 말라서 시작했어요. 그게 약간 동기가 된 겁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이 트레이너 직업을 수행하며 본인만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트샵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리고 뭐 그룹 트레이닝도 하면서 가장 큰 신념은 모든 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지식을 갖추게 되기까지 온갖 몇 년간의 이제 노력과 공부와 경험이 쌓이면서 그걸 토대로 지도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주입을 시켜드리고 최대한 내 몸에 맞게끔 적응을 해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고 제 신념은 딱 하나입니다. 그 회원을 졸업시키는 거예요. PT 트레이너를 하면서 회원이 저한테 계속 붙어있는 거는 트레이너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트레이너는 회원의 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신념은 그냥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떠나보내는 게 목표예요. 정말 멋있는 신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트레이너 이 범키 선생님이 가진 신념,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인터뷰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이게 선생님이 제가 좀 급하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질 못해요. 한번 그 학생들에게 한번 응원의 한마디만 부탁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 갇혀있죠. 지금 집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섣불리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집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시면서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의도로 하는 온라인 교육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유튜브라는 콘텐츠나 다른 이제 교육용 자료를 많이 배포를 하는데 유튜브 자체에도 굉장히 좋은 교육 자료들이 많아요. 이럴 때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생각을 하면서 꼭 트레이너가 아니라 혹은 체육 선생님이 아니라 교사나 다른 의사 뭐 다른 직업들 있잖아요.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걸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집에서 운동을 하시고요. 오늘 밤부터 스쿼트 50개, 푸시업 50개 그리고 플랭크 1분씩 5세트 하고 주무세요. 그게 이틀에 한 번꼴로 돌아가게 되면 다음날은 힘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트레이너 김기범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마칠 겁니다. 네. 자, 이 공식 인사는요, 안녕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 인사예요? 그럼요.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